네, 오늘이 12월 8일이죠. 이제 12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하다. 이런 관측이 여전히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점점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답방 날짜가 오늘 13일이라는 추측 기사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북측 입장의 통보는 없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죠.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있다.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40% 정도. 좀 낮게 보시네요. 연내 답방의 40%, 연내 답방이 아니고 1월이나 2월 이후로 좀 택할 것이다. 네. 이쪽이 60% 정도로 봐서 약간 가능성이 조금 낮은 편이고, 원래는 사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미국이 최근에 북한 달래기를 하는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올 가능성이 조금 커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50%를 넘지는 못하고 40%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전문가는 연내 답방 가능성 70% 정도까지 보기도 하던데요. 40%로 보는 이유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좀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편입니다만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추진된다고 가정하면은 나타나야 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징후들이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또 득실 계산을 해봐도 안 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그 연내 답방을 하기로 가정을 한다면 이미 특사단이라든가 선발대가 한두 번은 왔어야 됩니다. 와서 일정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사단이나 그러면 선발대가 오지 않고 곧바로 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12일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회담하기 한 열흘 전쯤에 북한 국무위원회 이제 김창선 부장이 현지에 가서 한 2주일 가까이 미국의 이제 백악관 부비서실장하고 계속해서 일정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호텔도 가보고 저 호텔도 가보고 이동선도 따라가보고 저기도 따라가보고 이것을 한 2주일 가까이 굉장히 면밀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직전까지 그걸 했거든요. 이 경우나 의전이라든가 통신 보도 이런 걸 맞추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서울은 그럼 싱가포르에 비교해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준비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싱가포르보다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좀 반대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발대나 특사단이 미리 왔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지금까지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과 긴밀하게 연동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나와야 되고 그 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서울 답방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려면 북미 고위급 회담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북미 고위급 회담을 언제 할지 오늘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울 답방에 대한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징후들과 북미 관계를 따져봤을 때 연내 답방 가능성은 비교적 좀 낮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네,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어떤 경호 문제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비공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기는 한데 청와대가 일단 북한에서 통보받은 것이 없고 우리가 제안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물밑에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 청와대에서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저렇게 되면 거짓말이 됩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또 보고요. 또 북한 쪽에서 정상의 그 일정을 비공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정상의 일정은 비밀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받고 보도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제가 보면 무리가 있고 또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교류를 할 때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 냉전 시대에는 또 적대 세력의 뭐 암살 기도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북한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서 모른다,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무리입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저는 우리 청와대가 즉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내에 올까 안 올까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가요. 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내에 올 것인가 아니면 내년 초에 올 것인가? 그 시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은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연내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가까운 시일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를 의미합니다라고 하면서 연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네네. 물론 이제 그 두 정상이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연내라는 말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하겠다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내에 답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문제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이 문제는 특별한 일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 답방하지 않는다고 해도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분위기는 변하고 있지만 네. 그랬을 때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한다면 한반도 안보 정세가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연내에 이제 진행을 시켜서 내년 초에 곧바로 연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나가서 이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답방을 원하는 것이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단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답방을 원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득실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또 국가 이익의 발현이기 때문에 득실 계산을 보면 안 가는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네. 일단 앞서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을 달래기 양상에 좀 들어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내 답방 가능성이 그전보다 조금은 높아졌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제 오늘 사이 또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이 흐름이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미국의 N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북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의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서 북한에 대해서 핵시설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네. 그 전날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입장이 아닙니다. 그 전날까지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은 핵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핵신고를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폐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 했었는데 핵신고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빠져버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네. 이게 아니면 안 만난다 했는데 없어도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비핵화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재를 계속한다의 방점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핵화 계획이 나오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그 존 볼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틀 전에 존 볼튼 보좌관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한 달 전에 한 얘기를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볼턴 이제 이분은 보좌관은 워낙 강경이기 때문에 이제 새삼스럽게 저분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예. 사실 이 얘기는 11월 16일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플랜, 계획표가 나온다면 여기서 괄호 열고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북한은 그동안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 행동을 만약에 북한이 보여준다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리무빙, 제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렇죠.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분수령이 되는 그 말이 나온 이후에는 이런 말도 가능한 것이고, 아마 그동안 북한에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의심하고 좀 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계속 따져보는 상황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볼턴 보좌관이 그게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전향적이고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그 태도, 방향에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북한을 달래기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을 시켜서 뭔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국 측의 입장이 굉장히 반영이 돼 있고, 이런 것은 11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그 북한 인권 토의 일정이 무산된 것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북한 달래기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얘기를 했고, 지금 볼턴 보좌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문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건 11월 21일입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토의를 하는 문제가 올해에 그런 토의를 하는 문제를 미국이 추진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미국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15개 나라인데 9개 나라가 찬성을 해야만 이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한 나라가 부족해서 이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게 이 북한 인권 토론 문제는 2014년부터 매년 해오던 겁니다. 14, 15, 16, 17 4년 동안 해오다가 5년째인 올해 처음으로 인권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럼 뭐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안 돼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반대하는 나라를 쉽게 말해서 팔을 비틀어서 찬성으로 만들어서 그 토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죠. 북한 달래기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처럼 제재 완화처럼 중요시하는 문제가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말합니다. 예. 그렇게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전해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나가볼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득실을 따지고 있을지, 어떤 고민을 가장 심각하게 하고 있을지. 지금 어느 정도 고민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지금 한 2달 정도의 고민이 그겁니다. 미국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제재 해제를 안 해주고 비핵화 계획만 내놓으라, 핵신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대로 가는 건 곤란한 게 아니냐. 미국과 핵담판을 해서 해제를 받고 경제 발전하려고 했는데, 예. 미국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뭐 미국과 핵담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이제 올해 계획이 플랜 A, 미국과 핵담판에서 경제 제재 해제하고 경제 발전하자, 이게 플랜 A였는데, 그거 곤란하면 플랜 B로 가자. 그럼 플랜 B는 뭐냐? 미국과는 이제 대립각을 유지를 해놓고 중국과 러시아와 아주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해서 경제 발전을 조금이라도 해보자.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라도 경제 발전을 하면 그게 더 좋지 않냐. 어차피 미국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이 이제 플랜 B가 되겠고,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거기에 호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는 플랜 C, 2017년 말처럼, 그 이전처럼 그냥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서 계속해서 판을 한번 깨보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ABC, 플랜 ABC가 될 텐데, 네. 그거 가지고 2달 동안 고민하다가 미국이 지금 달래기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플랜 A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지금 이동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서울 답방 쪽도 조금 높아질 수 있겠지만 예.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이제 볼턴 보좌관이 제재를 얘기는 하긴 했지만 조건이 또 뒤에 또 붙어 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에 가서는
핵무기가 몇 개인지 어딘지 뭐 이런 거를 다 밝혀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플랜 A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부터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